나자의 탈을 쏩니다. 너와 다르지 않다.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 하루는 이제 장미를 한 다발 사가지고 주고한 장미를 찍자고 이제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카메라 세팅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일쯤 가니까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드라이 플라워 돼버린 거죠. 촬영은 끝난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성냥을 가져와서 그걸 태웠어요. 상상도 못하는 그 장미 향기가 완전히 내가 마비될 뻔했어요. 너무 강했어. 제가 남하고 다른 점 이런 점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보는가. 유년기를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그 섬이 주는 그 낭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라오 태풍을 그 섬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의 태풍의 어떤 바다의 그 무서움도 알고 또 무한한 그 고요함의 그런 것도 봤죠. 그때 이미.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의 그 반복된 것도 지루함도 봤고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너의 그런 어떤 그 저력은 어디서 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섬에서 왔다 그럽니다. 2년 동안 3부작으로 예컨대 갤러리의 뮤지엄화입니다. 3부작을 나누어하면서 미술관에서 전시하듯이 그런 어떤 스케일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1부에서 사진 작업이 이제 마지막 작업이죠. 오니어 프로젝트의 하나의 완결판이랄까. 마지막 시리즈가 인달라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가 핵심이 되면서 오니어 프로젝트의 대표작들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 9월 달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자연 드로잉 프로젝트가 성을 보게 될 테고 내년은 그 이전에 했던 그 뮤지엄 프로젝트라거나 해체라거나 아직도 한국에서 전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채로 흔들듯이 한번 흔드는 거죠. 이렇게 가려내는달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동안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파워 혹은 표현의 영역이 있었다면 한 10% 내지 좀 많이 해봐야 한 50% 정도 제가 재현이 됐다. 나머지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장노출 같은 건 이미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그게 어떤 거냐면 역설적인 건데 제 온에어 프로젝트 8시간 시리즈 있는데 이 8시간 시리즈는 사진이 1827년도에 파리 혹은 영국과 동시에 진행되다가 파리에서 발표한 사진을 우리 역사로 보는데 1827년도에 프랑스의 니세프로 니엡스라는 친구가 자기 집 베란다에서 파리 시내를 찍은 사진이 8시간 동안 노출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필름이 감광도가 낮기 때문에 8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때 이미 그 장노출이죠. 어떤 의미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2000년대에 와가지고 8시간을 촬영한 것은 똑같은 시간은 똑같습니다. 장노출인데 개념이 다르죠. 저는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브제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치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8시간을 설정한 것이 니세프로 니엡스가 8시간 한 것과 같습니다. 서로 등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오니어 프로젝트 마지막 시리즈가 인달라 시리즈인데 이것은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작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한 도시를 많컷을 촬영해서 그것을 차곡차곡 레이어해서 한 컷으로 완성하는 작업이 인달라 시리즈인데 그 사진은 많컷을 포기에 쌓았지만 표면적으로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으로서의 어떤 어법, 사진으로서 표현에서의 하나의 절정이랄까요, 하나의 엣지랄까, 표현의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런 어떤 한계까지 가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진은 현존하는 어떤 매체 중에서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정점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진에 대한 그 이해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는 보통의 노동 강도가 아닌데. 예. 맞아요. 물리적으로 엄청 힘들죠. 그래서 뭐 그야말로 파김치가 됩니다. 의식은 완전히 고갈되기도 하고요. 눈을 감고 망컷을 촬영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찾다만 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골목골목, 큰 대로에서부터 좁은 골목에서부터 도시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어떤 한계치까지 갑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먼저 그것을 어떻게 가는지의 한계사항까지 저를 갖다 몰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내가 거기서 그것과 교감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느 한계치까지 몰고 갔다는 것, 또 그것을 그 동시대에 그 역사적인 지금 인류 역사가 되는 그 메트로폴리탄들을 같이 보기를 만들었다는 것, 캡슐을 만들었다는 것, 거기에 큰 의미를 두죠.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절대적인 화두의 복이죠, 사실은. 이 온에어 프로젝트가 결국 그 큰 개념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거든요. 근데 그 사라지는 세 가지 보기를 프로세스가 하나는 장노출이 있고, 하나는 녹아가는 얼음의 물성을 이용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컷을 예의해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세 가지 다 사라지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입니다. 사진적인 표현 방법들이죠. 파격이었죠. 멜리사 해리스라고 아파츄 파운데이션 편집장인데, 아파츄가 어떤 곳이냐면은 세계 사진의 역사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이런 말할 수 없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떤 헤게모니라는 것은. 근데 멜리사가 내 작품을 처음 볼 때 첫 마디가 너 달나라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보지 못한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한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유리박산에 베트남 전쟁 사위군인들을 넣은 그 전쟁 기념관 시리즈였어요. 제 박물관 프로젝트에 전쟁 기념관 시리즈였는데 멜리사 해리스가 세계 모든 사진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근데 어떻게 전쟁을 박산에 넣을 생각을 했니? 그래가지고 해리스가 글을 쓰면서 그 타이틀이 자기가 쓴 글 타이틀이 박싱 김입니다. 유리 박스에 오브제를 넣는 거는 박싱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그 전체 틀을 그 박싱, 건투수가 사기링에서 피터지게 싸우듯이 우리 삶을 박싱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파츄의 특집이 나오고 책으로 자기 책으로 묶었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화가 되는 거죠. 이게 ICP의 전시를 하게 된 것도 결정적인 것도 책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주의자예요. 어떤 그런 불리한 것을 긍정적으로 어떤 치환할 수 있는 게 몸에 빼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너무나 바람 같은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과 내가 접촉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 혹은 내가 쓸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런 그 칼, 그 부르지 않는 칼을 만들고 내만의 어떤 무기, 어떤 법을 어떻게 찾아가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별의별 고민을 할 때 트레이닝을 했죠. 오래 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름하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붙이는데 집중적인 훈련을 한 1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밤에 별짓 다 하죠. 별 끝을 다 체험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시간에 대한 이해, 공간에 대한 이해, 그것을 완전히 나를 버리면서 그 집중적인 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정신을 보겠다고 정신병원도 들어가고 별짓 다 했잖아요. 서커스에 가서 서커스 줄도 탔어요. 그 단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장인들의 그 정신도 보겠다고 인간문화재도 150명을 만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중적인 트레이닝도 하고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나온 그 시점에 해체를 갖고 해체 작업을 깊이 들어가 그 한 컷 한 컷이 한 작업 하나가 그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작업의 말미에 조그마한 것을 오브제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뮤지엄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가 저는 세상과의 어떤 만남이고 체험의 과정이었죠. 사진은 최소한의 부차적인 건데요. 그냥 우리 일기 쓰듯이 그냥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시대상하고 사진의 트렌드와 사진의 역사의 흐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기 어렵죠. 한국적인 어떤 사진의 역사와 개화 혹은 어떤 이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거죠. 세계 사진으로도 달라 있었죠. 그것을 유일하게 봐준 사람이 아까 메리사죠. 사진을 사실 전공하시진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 전공이 아닌 사진을 이렇게 계속 붙들고 오게 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난 자유로웠어요, 역설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프레임 카테고리 속에 있었으면은 자유로웠을까 이렇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진 혹은 뭐 사진 망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표현이나 사진의 한계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동적인 그 작업인데 내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뭐 심지어 그러죠. 지금까지 내 했던 모든 작업을 다 버려도 좋다.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다면 나날이 감동이고 그 과정이 주는 어떤 것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자연의 그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하듯이. 그 상태를 보는 거죠. 카피해 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서 있어야 할 공간이 사실은 캔버스가 대신 서 있는 거거든요. 한 곳에 제가 2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캔버스는 타협하지도 않고 뭐 태풍이 와도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단 말이에요. 인간 같은 별의별 어떤 잔머리 굴러가지고 타협할 텐데 21세기의 그런 지구 환경의 지구 역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업이 거의 그 마지막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만 하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절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것은 절대적인 긍정에서 출발한다는 거. 긍정. 부정하지 마라. 부정할 시간 없다. 아깝다 그 시간. 긍정. 무한한 긍정에서 유니크한 게 나옵니다. 유일한 게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세상에 드러내면은 그것이 유일한 것이고 세상은 그것을 받아줄 이유가 있거든요. 또 그걸 찾는 사람이 있고 그게 역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미 천재입니다. 하면 돼요.